넷플릭스에서 공개된 K-팝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이 전 세계적인 김밥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GIMBAP 해시태그가 18만 건을 돌파했고 틱톡에서는 관련 영상이 1만 7천 건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브라질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어떻게 김밥으로 남미 전역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를로스이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나 25살까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K-팝을 정말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음식까지는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김밥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를 시청하던 중이었습니다. 주인공 루미가 김밥을 한 입 가득 베어 먹는 장면을 보는 순간 뭔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저게 뭐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화면을 멈춰 세우고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그 장면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바로 인스타그램을 켜서 해시태그 GIMBAP 해시태그를 검색해봤어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양각색의 김밥 사진들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보면 볼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브라질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일본의 마키지시와 비슷한 음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완전히 다른 음식이더라고요. 식초로 간한 밥이 아니라 참기름으로 맛을 낸 따뜻한 밥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들도 훨씬 다양하고 소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가정식이라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음식을 매일 먹다니 한국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김밥 만드는 영상을 몇십 개씩 봤어요. 한국어를 몰라서 자막에 의존해야 했지만 영상만 봐도 대충 만드는 방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재료를 사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가기 전에 상파울루의 리베르다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아시아 식자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김은 있었지만 한국 김이 아니라 일본 김이었고 참기름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단무지는 아예 없었고요. 몇 군데 가게를 돌아다니며 점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김밥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있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김밥이 뭐냐? 스시 말하는 거냐? 고 되물으셔서 설명하느라 한참 걸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비슷한 재료들로 대충 때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김밥 만들기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밥을 너무 뜨겁게 해서 김 위에 올렸더니 김이 눅눅해지고 찢어졌어요. 재료들은 제대로 배치하지 못해서 말 때마다 밖으로 흘러나왔고 참기름 대신 사용한 올리브 오일은 전혀 다른 맛을 냈습니다. 완성된 것을 보니 김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한 입 베어 먹어보니 맛없긴 했지만 뭔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그날부터 저는 김밥 만들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매일 퇴근 후에는 유튜브 강의를 보며 연구했고 주말에는 리베르다데를 돌아다니며 더 나은 재료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국 식자재점을 온라인으로도 찾아봤지만 브라질에는 거의 없었어요. 결국 아마존을 통해 미국에서 참기름과 김을 주문했습니다. 배송비가 재료값보다 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일상으로 먹다니 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진짜 재료들이 도착했어요.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 김의 바삭한 질감. 이제 진짜 김밥을 만들어 볼 차례다 라고 의욕을 불태웠어요. 진짜 재료로 만든 김밥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었어요. 그 위에 단무지, 달걀말이, 당근, 시금치, 햄을 차례대로 올리고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적당히 식혀서 김이 찢어지지 않았고 재료들도 골고루 들어갔어요. 드디어 완성된 김밥을 보는 순간 감동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한국 김밥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입을 베어 먹었어요. 그 순간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야. 각 재료들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달걀말이의 부드러움,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 시금치의 시원함, 햄의 짭짤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참기름이 하나로 묶어주더라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과학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밥 한 줄을 다 먹어버렸어요. 배가 불러도 계속 손이 갔거든요. 이제 알겠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소울푸드라고 부르는지. 그때부터 매일 점심은 김밥이었습니다. 샌드위치나 버거 대신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가서 먹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처음에 신기해했어요. 카를로스, 그게 뭐야? 스시야? 아니야. 이건 김밥이라고 해서 한국 음식이야. 설명해주면서 나눠 먹여봤더니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어디서 샀어? 직접 만들었어. 정말? 만드는 법 좀 알려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김밥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달걀말이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야채들을 더 신선하게 준비하고 참기름의 양도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김밥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가 제안했어요. 카를로스, 내 김밥 인스타그램에 올려봐. 분명 인기 있을 거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밥 사진과 함께 퍼스트 홈메이드 코리언 GIMBAP, 해시태그 GIMBAP, 해시태그 코리언 푸드, 해시태그 홈메이드라고 간단히 썼어요.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기껏해야 20-30개였는데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500개를 넘어섰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와우, looks delicious. How did you make it? I want to try Korean food too. 브라질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음식이다 보니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더 대담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주인공 루미처럼 김밥을 통째로 한 입에 먹는 영상이었어요. 코리언 GIMBAP 챌린지 라이크 인 K-팝 디먼 헌터즈. 이 영상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5만, 좋아요 8,000개를 기록했어요. 포르투갈어로 DESAFIO, 두 GIMBAP COREAN OKUREAN, GIMBAP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퍼뜨렸더니 브라질 젊은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부분은 스시나 다른 걸로 대충 흉내만 냈지만 그래도 김밥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걸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 계정 팔로워는 일주일 만에 1,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DM도 쏟아졌습니다. 김밥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어디서 재료를 구하죠? 정말 맛있어 보여요. 심지어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순히 취미로 시작한 일이 남미 전역에 한국 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더 정확하고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서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로운 김밥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만드는 과정, 먹는 모습, 재료 소개, 한국 문화 설명까지 점점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어서고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김밥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걸로 사업을 해볼까?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김밥으로 장사를 한다고 정신 나갔냐?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SNS 반응만 봐도 분명히 수요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상파울루에는 제대로 된 김밥을 파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일본 음식점에서 파는 마키는 있어도 진짜 한국식 김밥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푸드트럭을 준비했어요. GIMBAP 두 카를로스의 김밥라는 이름으로 상파울루 시내 번화가에 나섰습니다. 첫날은 정말 떨렸어요. 과연 사람들이 올까? 맛있다고 할까? 처음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이게 뭐야? 스시야? 아니요,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입니다. 스시랑 뭐가 달라? 설명하느라 진이 빠졌어요.
첫 주에는 하루에 김밥 10줄도 못 팔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김밥의 특별함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건 일본 스시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참기름으로 간한 따뜻한 밥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한국의 국민 음식입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한번 먹어본 손님이 친구를 데려와서 야, 이거 정말 맛있어. 꼭 먹어봐. 라고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도 먹어보고는 와, 이게 한국 음식이야? 정말 신기하다. 맛있어. 라고 감탄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특히 제 SNS를 보고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진짜 여기서 파는군요. 그들은 김밥을 사가면서 또 SNS에 올려줬고 이게 또 다른 손님들을 불러왔어요. 사업이 점점 안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제 푸드트럭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한국분이 오셨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 먹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은 김밥을 한 입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진짜 김밥이네요. 어떻게 브라질 사람이 이렇게 잘 만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분은 더 맛있게 만드는 팁들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달걀말이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시금치는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야 해요. 밥을 지을 때 다시마를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정말 소중한 조언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인 손님들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우리 음식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외국인을 처음 봤다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어 먹지 않는데 멀리 브라질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다니. 그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한국인 아저씨는 자네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야. 문화를 전파하는 거야. 문화대사 같은 거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김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브라질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 분들께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메뉴를 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기본 김밥 외에도 불고기 김밥, 참치김밥, 계란김밥까지. 한국인 손님들이 이제 진짜 한국 김밥집 같다고 인정해 주셨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한국인 학생은 고향 생각이 난다며 매주 김밥을 사러 왔어요. 브라질에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대사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SNS에서의 인기와 한국인들의 인정이 더해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어요. 지역신문에서 먼저 기사를 써줬고 그 다음에는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에서 시작된 김밥. 사랑이 어떻게 사업까지 이어졌는지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브라질 최대 방송국 글로보에서 제작한 3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을 때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방송 후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푸드트럭 앞에는 연일 긴 줄이 섰고 김밥이 금세 동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쇄도했다는 거예요.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포르투 알레그리, 심지어 아마존 지역의 마나우스에서까지 김밥 가게를 열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카를로스님, 우리 지역에도 김밥 가게를 열어주세요. 프랜차이즈는 안 하세요? 처음에는 혼자서만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프랜차이즈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밥을 제대로 만들어야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했거든요. 첫 번째 가맹점을 리우데자네이루에 열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2주 동안 사장님에게 김밥 만드는 법과 한국 문화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가맹점도 대성공이었어요. 6개월 만에 브라질 전역에 50개의 김밥 매장이 생겼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브라질 각지에서 GIMBAP 두 칼로스 간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김밥이 브라질을 정복했어요. 라고 TV 인터뷰에서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성공한 김밥 사업가가 된 저는 2024년 가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밥의 본고장에서 진짜 김밥을 맛보는 것, 그게 제 최대 목표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 곳곳의 김밥 천국, 편의점, 분식집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김밥을 맛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참치김밥, 불고기김밥, 누드김밥, 마약김밥. 제가 아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특히 광장시장의 마약김밥을 먹었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이런 김밥도 있구나. 무, 우엉, 당근이 들어간 김밥인데 정말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사장님께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장님들이 흔쾌히 레시피를 알려주셨습니다. 브라질에서 김밥으로 성공한 청년이라고. 우와, 신기하다. 우리 음식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정식으로 김밥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요리학원에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유명한 김밥집에서 실습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레시피와 기술을 브라질로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메뉴들을 선보였어요. 마약김밥, 충무김밥, 누드김밥까지. 브라질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이번에는 또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이전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어. 현재 저는 남미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각 나라마다 김밥 가게를 열어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어요. 김밥으로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요리를 배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음식을 남미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치, 비빔밥, 떡볶이. 아직 소개할 한국 음식이 너무 많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애니메이션 한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때 루미가 김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김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따뜻함과 정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김밥을 사랑하게 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